154. 신종단체 상해 및 질병수술 급여금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신종단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보통 보험은 개인 자격으로 가입을 하죠. 내가 매달 보험료 내고 보험을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 보험이라고 있어요. 단체 보험 회사에서 가입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우리 회사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그냥 보험을 가입시켜 주는 거예요. 좀 엔간한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단체 보험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뭐 군인도 군인 단체 보험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통틀어서 단체 보험 또는 신종단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이제 수술비는 당연히 있죠.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돼 있는 단체 보험 같은 경우는 수술비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수술비, 우리 지금까지 봤던 게 뭐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 뭐 입원 통원 수술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종 수술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종 수술비는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이거를 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단체 보험권이고 종 수술비 청구권이다. 아니면은 단체 보험이 아니더라도 종 수술비 청구권이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또 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요. 그냥 넘겨주면 된다. 종수술비를 그래서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 정도로 알면 됩니다. 그래서 154페이지 밑에 보면 이제 질병수술비라고 나와 있죠. 그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이라고 되어 있어요.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입실하여 수술할 경우 보상. 그렇죠? 당연히 면책 기간은 90일이 있고 1년 이내는 당연히 50% 있고.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내용입니다. 또 나오네요. 자, 한 장 넘겨서 뭐 밑에 보면 방사선 치료에 대한 수술 이런 거 있는데 안 할게요 굳이. 요즘 할 건 아니니까 이렇게 넘기고, 그 1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대 질병 수술비. 자, 이게 또 7대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아까 뭐 3대도 있었고 4대도 있었고 뭐 5대도 있었는데 7대도 나왔습니다. 보자. 4대는 내심 간폐, 그리고 3대는 암내심 이런 식으로 있죠. 근데 7대는 뭐 심장, 뇌, 간, 고혈압, 당뇨, 만성호흡기, 뭐 위궤양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넣어놓은 그건 뭐냐? 일단 7대 질병 수술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것도 수술의 대전제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수술이 똑같고, 생체의 절단적 또는 절제가 있어야 되고, 천자 흡입 안 되고, 뭐 신경 차단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는 또 이제 1회선 지급이 됩니다. 보면은 그 B 손해보상 후에 계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 담보도 소멸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밑에 이제 C 7대 질병 진단명 및 질병 분류,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런 게 있다. 7대 질병 수술이라는 게 있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서 164페이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16대가 또 나왔습니다. 몰라요, 나도 16대. 16개. 이런 게 있답니다. 이런 게 있대요. 그리고 16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유방 관련 특정 질환 수술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 번씩 진짜 청구가 됩니다. 왜냐면은 유방암 환자들 청구권들이 좀 꽤나 있거든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꽤나 있어요. 그래서 166페이지는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방 관련 특정 질환 수술비 담보 구성은 여성 특정 유방 질환 수술비, 여성 유방 완전 절제 수술비 및 여성 유방 부분 절제 수술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개로 분류가 되는데, 일단 완전 절제, 부분 절제는 이름에서부터 조금 유추가 가능하죠. 유방을 완전히 절제를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일부는 남겨두고 절제를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유방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가 어디에 생긴 거예요? 유방 쪽에 생긴 거죠.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어디요? 안에 장기 쪽에 대장암 이런 게 걸렸다 하면은 대장 일부 좀 절제를 하죠. 암 치료를 해야 되니까, 암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유방의 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유방 절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상황이 심각하거나 아니면은 좀 암세포가 깊숙이 들어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 완전 절제를 할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부분 절제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절제 수술비, 부분 절제 수술비는 나눠져 있고, 그리고 특정 유전 유방 질환 수술비, 이거는 암 관련된 건 아니에요. 유방에 질환이 생겼다고 하면 무조건 암이 발생을 했다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쪽에 위염이 생길 수도 있고 위암이 생길 수도 있듯이 유방 쪽에도 뭐 유선염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유방암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 세 개는 담보가 분리가 되어 있다. 음, 그리고 특정 유방 질환 수술비는 마찬가지로 유방에게 어떤 수술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해당 진단 코드에 일치하고 그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방보다 그리고 유방 완전 절제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대로 그대로고 그리고 저 뭐시기냐 부분 절제는 말 그대로 일부만 절제를 했다.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 C에 보면 여성 특정 유방 질환 분류표라고 있죠. 여기 보면 C 코드가 없어요. 암이 아니라는 소리지. 그리고 뭐 D는 유방 완전 절제 수술 분류표, 뭐 유방 부분 절제 수술 분류표 이렇게 있는데 뭐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좀 세트 발효로 나오는 건데 이거는 뭐 수술비는 아니고 그냥 의료비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제 유방 완전 절제든 부분 절제들을 했어요. 그럼 어쨌거나 좀 표현이 상스러울 수는 있는데 좀 짝짝이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한쪽만 다 잘랐다거나 두 짝을 다 잘랐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짝짝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보통 보건술까지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유방 보건술까지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수술비 같은 거 할 때 뭐 미용 목적으로 유방 확대술, 축소술 이런 거는 보상이 안 된다고 했었을 텐데 근데 요거는 그 개념이 아니죠. 미용 목적이 아니잖아 이거는 원상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까 그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되지만 원상 복구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유방을 한쪽을 절제를 했는데 한쪽은 남아있고 한쪽은 없으면은 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보건 수술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그 확대술 이런 거하고 개념이 아예 달라요. 원상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 그리고 그 아까 전에 또 뭐 상지, 하지, 눈, 오른쪽 눈, 왼쪽 눈 각각 수술비 지급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닌데 뭐 오른쪽 유방, 왼쪽 유방 각각 절제를 하면 수술비도 각각 지급을 하시면 돼요. 넘어서 169페이지. 요것도 그 여성 부인과 질환 쪽인데 그 부인과 관련 특정 질환 수술 보면은 담보 구성 여성 특정가 부인과 질환 수술비 및 여성 자궁 적출 수술비라고 요거는 두 개예요. 아까 이거는 세 개였죠. 근데 유방도 그 특정 질환은 암이 아니었었잖아요. 그 전에 암이 아니었는데 여기서 여성 특정 부인과 질환도 암은 아닙니다. 근데 요 뒤에 나오는 거 여성 자궁 적출 수술비는 보통 암이에요. 뭐 자궁암이라거나 그런 식으로 난소암이라거나 이런 경우 그런 경우인데 이것도 그 170페이지 보면은 분류표가 나와 있죠. 이 C 코드가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그리고 이것도 이제 뭐 그냥 한번 이런 게 있다. 이것도 은근히 좀 청구가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뭐 여성 특정 질환 수술비 아니면 유방 특정 질환 수술비 이런 거인데 암 진단비가 되는 줄 알고 뭐 암 수술비를 올린다거나 암 진단비를 올린다거나 이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런 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 나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182 5대 장기 이식 넘어가고 말기 질환 중대 수술 그래도 넘어가고
5대 특정 질환, 이것도 넘어갑니다. 4대 중증, 이것도 안 할래. 자, 188페이지에 디스크 질환 수술, 요거는 이제 한 번씩 친구가 돼요. 약간 내용을 보면은 보험 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간의 전환 디스크 질환으로 진단이 확정이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으로 디스크 질환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 지급을 한다.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디스크 질환이라는 게 허리 통증이죠, 쉽게 말하면. 허리 디스크, 이런 건데, 그 D에 보면은 디스크 질환 추간판 탈출증 분류표라고 있어요. 예, 중추간판 장애, 기타 추간판 장애에서 분류 코드는 M50, M52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M 코드가 관절 쪽 코드예요. 아까 전에 운전자 그 무릎이랑 뭐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뭐 M17 이래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쪽도 관절 쪽이죠. 허리 쪽도 뭐 근골격계 관절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M 코드를 사용을 하게 되고 M50, M51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두 가지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코드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통 척추 질환이라고 한다면은 M48에서 M54까지 분류가 됩니다. 근데 M48에서 M54까지 척추 질환으로 분류가 되는데 M50이랑 51 요것만 주간판 탈출증 수술비 코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M48에서 54까지인데 그러니까 목 디스크라고 하면 보통 경추 쪽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게 48일걸요? 48, 49가 경추 쪽이고 505, 512 요추 쪽이고 526, 532 좀 더 요추보다 좀 더 밑일 거고 거기가 거의 약간 골반 직전 정도 느낌일 거예요. 그리고 54가 그냥 분류되지 않는 거라서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허리 약하면 내가 뭐 목이 아플 수도 있고 등이 아플 수도 있고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다 척추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다 아픈 거야 그냥. 그럴 때는 보통 54를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189페이지 보면은 이제 수술이 많이 나와요. 뭐 추간판 제거술, 척추공 절제술, 신경감압술, 신경성형술 이런 거 쭉 나오는데 신경 차단술은 안 돼요. 신경 차단술은 수술이 아닙니다. 신경 차단술 그러니까 흡인, 천자, 뭐 신경 차단 이런 건 안 된다고 누누이 말했죠 제가 오늘. 그래서 신경 성형술은 수술인데 신경 차단술은 수술이 아니에요. 일단은. 그리고 처치 방법 보면 뭐 관열적 수술, 뭐 내시경화 수술 뭐 많죠 이런 거. 근데 뭐 고주파 치료, 수핵 용해술, 수핵 흡인술, 뭐 신경 차단술, 열 응고술, 열 치료술 이런 건 안 돼요. 네, 뭐 신경 차단술이 좀 많이 청구가 한 번씩 돼서 그런 것만 신경 차단술은 안 된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충수염 수술비 말 그대로 맹장, 저도 맹장 없어요. 저도 맹장이 없는데 맹장은 용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떼겠지, 그죠? 필요 있으면 떼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 맹장 터졌다, 뭐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그냥 충수염인 거예요, 그게. 그런 충수염인데, 요 충수염으로 입원을 하고 그 수술을 받을 경우에 요 담보를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가서 여기 나오는 무슨 수술, 수술 이런 게 다 부담으로 들어가요. 아니면은 아예 수술비 이게 있어요. 부담보로 충수는 잡힐 리가 일단 없는데 만약에 척추 질환 쪽에 부담보가 잡혔는데 디스크 질환 수술비가 청구가 됐다. 그러면은 그 부담보에 관련해 가지고 그 우리 업무 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뭐 5년 이내 청구권 이력을 확인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부담보 기준을 맞추면 됩니다. 부담보는 아직 안 했죠. 누군가 할 걸 그거는 지금 기초 교육 과정에 넣고 그게 아마 심화 교육 과정에 부담보가 있을 거예요. 이거 혹시 질병 수술비, 입소 수술비 가입 뭐 이제 한자로 내는 거 이거 거기 안에 이게 포함이 있는지 하나가 일단 몇 페이지 있는 거예요? 49페이지 B 밑에 공부자고 아,
질병 수술비 또는 입통 수술비 가입 시 지급 대상 여부 의료 자문 시행을 필수로 하라. 그러니까 의료 자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단비나 수술비 하고 있는데 저는 의료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의료 차트도 볼 줄도 모르고 저는 뭐 검사 결과지를 봐도 몰라요. 이게 무슨 소린지. 왜냐면 난 보험을 하는 사람이지 내가 의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삼성아지 내에서 이런 의료 심사를 해주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 의료 심사를 해주는 별도가 있고 자체 사의도 있어요. 삼성아지 소속의 의사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통 지금 뭐 진단의학과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병원이 아니고 이런 경우 이쪽으로 넘어와서 심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문의를 올려요. 자문 요청을 합니다. 서류 보내주고, 서류 보내주는 건 아니고, 요런 서류를 우리가 받았다. 여기 수술에 해당되는지, 해당이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주세요. 하면은 걔들이 회신을 줘요. 그거를 보고,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거를 보고 지급을 하는 건데, 그 내용이에요. 질병수술비나 입통원수술비 가입할 때, 이런 걸 꼭 의료 자문을 하라. 요 내용입니다. 별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190페이지, 이건 뭐 질병수술비 넘어가고 여러 번 했으니까 넘어가고 요 B는 한번 볼게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는데요. 아, F코드로 인한 수술비는 보상이 되지를 않아요. 뭐 일단 수술도 할 일이 없지 솔직히. F코드로 뭔 수술을 하겠습니까? 병신까지라는 거죠. 치료만 하지. 그리고 임신 출산 질환으로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보상이 안 돼요. 근데 어디에서 보상이 된다? 태아보험에서 보상이 돼요. 그리고 선천기형 변형 염색체 이상 이것도 선천이야. 그럼 어디 쪽이겠어요? 어디서 보상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대학원이에요. 그리고 아래의 목적이 치료를 위한 질병수술비,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당연히 안 되겠지. 영양제, 종합 비타민 어쩌고저쩌고 이거 당연히 안 되겠죠. 또. 그리고 191페이지 특정 소화기 질환 수술비 이제 약간 이거 많이 하다 보니까 살짝 감이 오지 않습니까? 앞에 뭐가 붙고 수술비가 붙어요. 주간판 탈출 수술비. 지금처럼 특정 소화기 질환 수술비. 그럼 대충 예상이 되죠. 충수염 수술비. 충수염에 의해서 수술비를 주는 거구나. 이거는 소화기 쪽이에요. 소화기 쪽이면 대충 어디예요? 위, 장, 뭐 이쪽이겠죠? 근데 뜬금없이 간으로 청구를 했다. 그럼 이건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런 식으로 대충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그, 박스 안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박스 안에 내용을 보면은 아까 우리 했던 거 기억납니까? Q77017702 그 내용이 또 나와요. 그 수술의 범위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돼 있죠. 이게 아까 그 우리 동그라미 1번이 Q770102고 동그라미 2번이 Q7703번입니다. 그렇습니까? 슬프네요. 많이 했네 오늘 뭔가 그죠? 오늘 이것저것 많이 했다니. 내일 보고 내일 더 어려운 거 하네. 내일 저녁 보고 말해 저녁 보고. 이게 진짜 더 어렵지. 일단은 교육 오늘 할 거는 오전에 일당이랑 간병비 했었죠. 그리고 오후에는 항해 진단, 항해 수술 이런 거 했었고 그리고 오후에는 암 조금 했었고 그리고 질병 수술 좀 했습니다. 오늘 좀 한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굵직굵직한 것들만 시험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안 낼게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내가 많이 투여를 하고 판서를 했다거나 좀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 세 번, 네 번 말했던 내용에 대해서만 시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보겠어요. 그렇죠? 보죠.
이거는 안 찍어주세요. 이제 찍어줄까요? 네. 뭐고? 이번에 또 오늘 1단부터 했나요? 1단은 근데 속이 딱 낼 게 없어요, 이거는. 낼 게 없고. 이번 간병비의 슈퍼봄, 이거 뭐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이거는 이게요. 몇 페이지냐고? 116. 와, 진짜 많이 있다. 이거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121. 아, 이건 내기 좋지. 이건 낼 거 많네. 이거. 160에 110. 110. 일반요. 애들 쪽이 이건 뭐 아주 내기 아주 좋겠죠, 이런 거는. 이거 딱 여러분들이 봐도 이거 문제 내기 좋게 생겼잖아요. 그죠? 몇 페이지예요? 1쪽이요. 아, 121. 121. 또 뭐 있노? 또 지냈고. 일단 뭐 낼 게 없어. 일단은 진짜 낼 게 없네요. 그리고 암 관련 정보에서 보자. 내가 강조했던 게 갑상선암, 0704, 1103 이런 거 되게 좋죠. 그리고 특정 소외감 이런 것도 되게 좋겠네. 아니, 몇 쪽이에요? 그거 옆으로 돼 있던 거. 아, 네. 특정 소외감, 뭐 갑상선암 이런 거. 그리고 그 뭐 림프절 전이 여기서도 되게 좋겠네. 여러분 또 진단에서는 딱 낼 게 없는데. 아, 그리고 그거 7701, 7702, 7703 이거 되게 좋지. 아까 내가 판사한 거 이쪽으로. 그런 골절 진단비에서 5대 골절, 5대 골절 내야지. 그리고 깁스 치료비도 내기 좋겠죠. 화상 진단비도 내기 좋고. 오늘 많이 했다니까? 이게 단 거 같은데, 이제? 그래서 이거? 나 아홉 점, 못 잡았네. 중간에 몇 개 했어요? 16쪽, 25쪽, 126쪽. 박상사 나오는데, 학교에서 여행 하고 왔다. 물질병원이랑 5대 공부를 비슷하게 합치면 몇 개야? 아홉. 9개? 그럼 뭐 거의 다 됐네, 그럼. 근데 그 1쪽, 122쪽, 뭐야? 음. 5대 공절이 뭔지. 이걸 찾아보세요. 뭔지는. 찾아보면 되지, 뭔지. 문자가 됐나? 화상 문자가 됐나? 네. 그것만 해도 벌써 9개 얘기했으면 뭐 그냥 다 했네. 뭐, 근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서. 그건 뭐, 내가 아직 안 내서 내가 뭐, 말을 못 하겠다. 아, 그리고 그거, 봉합술. 단순 봉합술, 2차 봉합술. 이것도 내가 방금 여러 번 했던 것 같네. 그치. 뭐, 보면 10개네, 벌써. 봉합술. 아, 거의 이렇게 다 찍어드렸습니다. 뭐, 그대로 나온다는 보장은 내가 못 하겠는데. 너무 많이. 선생님, 그대로 내세요? 근데 저번 시험에도 그대로 냈구만. 오늘 뭐 되겠네. 좋았어요. 내가 너 그대로 냈잖아, 저번 시험. 프로젝트 건가? 나 그거 4세대. 개정 실수한 낸 거. 네. 너 진짜 책 있는 거 그대로 냈는데? 뭐, 계산 문제 이런 거야, 당연히. 그냥, 내 멋대로 낸 거지만. 그 안에 복이나 OX 이런 거는 뭐 글자 하나 바꾸고 약간 뭐 그렇게 된 거. 5대 수도 뭐예요? 그게 일절이야? 근데 지금 나도 내가 뭐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아, 깁스.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제 저는 교육이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없어요.
다음 주에도 없고, 음.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뭐 업무적인 것도 좋고 뭐 업무 외적인 것도 좋아요. 오늘 이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혹시 물어보면 내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건 대답해 드리고 아니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저희 만약에 이러면 아직 시즌이니까 이거 여름 휴가 같은 거는 없어. 휴가는 보다 7월, 8월, 왠지 8월부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요? 아, 1cm 아, 쓸수 있어요? 저희 쓸 수 있는 거야? 달에 하나, 1년간, 1년간 달에 하나. 휴가는 1년 만근을 해야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그냥 연차 달에 하나까지밖에 못 쓰실 거예요. 물론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연차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 그럴 경우에는 아마 무급 휴가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1일에서 30일까지 그냥 30분의 1 엠빵 해가지고 그 해당 날짜만큼 뺏어 월급이 들어올 거예요. 7월부터 쓸 수 있는지 모르겠다. 왠지 8월부터 될 것 같은데 7월 5일까지는 교육생 신분이라서 7월 만근을 해야 8월에 하나가 생길 거예요. 뭐 땡겨 쓰고 이런 거. 땡겼어도 되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왠지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2개 내지 3개를 연속으로 쓰고 싶다 하면은 차라리 여러분들은 땡겨 쓰는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만약에 한 10월쯤에 뭐 한 2박 3일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은 금, 토, 일 최소한 이렇게 써야 될 거잖아요. 그죠? 하면은 어차피 달에 하나 쓰는 거니까 금, 토, 일은 괜찮아. 그냥 그냥 쓰면 돼. 근데 만약에 목, 금, 토, 일 뭐 이렇게 쓰고 싶다. 그럼 2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아싸리 땡겨 쓴다는 개념보다는 9월에 쓰지를 마세요. 9월에 쓰지 말고 10월에 2개를 써. 그거는 네. 아, 또 질문사항 없어요? 땡겨주신 거에는 어, 뭐라 혹시 어. 내가 공합할 때 내가 흡수 강조한 거 하나 있는데, 피가 나오나 안 나오나? 어? 그거를 그렇게 내가 강조를 했다고? 그거를 그렇게 강조를 했나요, 내가? 뭐 이제 단순 봉합이냐, 뭐 다른 거냐, 뭐를 내가 강조를 했던 거야. 중요한 거. 이거 맞죠? 단순 중화 말고 하나 중요한 그게 네, 네 글자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게 뭐지? 뭐 답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래. 뭐예요? 왜냐면 이제 왜냐면 이거 알려준 책이야? 이거는 답을 알려달라는 소리야, 뭐야. 답변이 모르지, 나는. 일단,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